해가 지기라도 한다면 가던 그 길 위에서 잠을 청해야 한다. 초원의 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해가 질 무렵 주변은 더더욱 고요해진다. 낮은 새소리만이 귓가를 맴돈다. 길고 길었던 낮을 뒤로 하고 밤이 찾아들면서 깊어지는 정막. 머무는 것은 바람뿐이다. 넓은 땅에 비해 인구 밀도가 낮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를 비롯한 몇몇 큰 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초원지대다. 이른 아침에 고요를 깨우는 것은 작은 새들이다. 이 무렵의 새들은 한시라도 빨리 짝을 찾아 번식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쉼없이 울어댄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저 광활하기만 한 초원.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귀한 녀석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는 느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겨울 철새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몸집이 크고 고기 맛이 좋아 많은 수가 밀렵되면서 지금은 몽골에서조차도 보기 힘든 녀석이다. 건조한 초원이나 사막지대에서 볼 수 있는 황무지 쥐. 건조에 특히 잘 적응한 녀석들은 땅에 굴을 파고 살아간다.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땅다람쥐도 초원의 식구. 멀리 무언가를 관찰할 때는 일어서서 자세히 살핀다. 땅에 굴을 파고 살아가는 또 다른 녀석. 타르박이라 불리는 마못이다.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아직은 어린 타르박. 어미의 젖을 먹으면서 풀도 먹는 이유식이다. 다 자란 경우 몸무게가 보통 5kg 내외. 메토키보다 2배 가까이 몸집이 큰 타르박. 몽골인들이 좋아하는 사냥감 중 하나다. 봄이 되어 만나는 가축들은 대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을 하고 있다. 몽골의 봄은 동물들에게 가장 어려운 계절. 겨울을 힘겹게 버텨낸 동물들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바로 봄이다. 하지만 이 봄을 만끽하는 녀석들도 있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연의 청소부, 독수리들이다. 날개를 쫙 펼친 모습이 하늘의 제왕다운 초원수리. 초원지대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새다. 전봇대 위에 만들어진 둥지 하나. 큰 말똥가리 부부의 보금자리다.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를 찾는 녀석은 몽골에서 번식한다. 4월 중순 녀석들은 한창 알을 품고 있다. 둥지로 날아오는 또 한 마리의 큰 말똥가리.
녀석들은 둥지를 보수해가면서 암수 교대로 알을 품는다. 들판을 수놓는 무리는 초원의 대표 동물인 몽골 가젤. 가젤의 종류에는 보다 남부 지역에 서식하는 검은꼬리 가젤과 이 몽골 가젤 두 종류가 있다. 여름철로 바뀌는 털갈이를 시작해 몰골이 푸석해 보이는 몽골 가젤. 녀석들의 삶의 방식은 유목민들의 그것과 닮아 있다. 몽골 가젤은 기본적으로 방랑자입니다. 어떤 지역을 점유해서 오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해 다른, 즉 지난해에 내린 강설량 또는 지난해에 내린 강우량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초지의 질을 따라 가지고 넓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몽골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은 어떤 긴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국경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정식한 개체들이 이동하다 보면, 동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내몽골로 넘어가고요. 또 서쪽으로 이동하면은 중국 신장성이나 아니면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겨울이나 봄에는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몽골 가젤. 종종 몇천 마리씩 이동하기도 한다. 늑대와 같은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다. 몽골인들은 몽골 가젤을 차강제르라 부른다. 몽골어로 차강은 하야타, 제르는 가젤이란 뜻으로 하얀 가젤이라는 의미, 꼬리 부분이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일단 뛰기 시작하는 몽골 가젤. 다리가 튼튼해 최고 70km의 속력까지도 가능한 초원의 질주자다. 머리 뒤 탱기깃이 인상적인 쇠제두루미. 작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녀석은 가끔 길을 잃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여름이 가까워지는 초원은 동물들의 번식과 함께 생기를 더해간다. 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의 몽골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메말랐던 대지는 푸른 기지개를 켠다. 너른 초원 위 온 힘을 다해 달려오는 몽골의 아이들. 이들은 7월에 있을 나담에 참여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중이다. 나담은 몽골의 전통 축제이자 가장 큰 연중 행사다. 노래를 부르며 말과 함께 숨을 고르는 아이들. 몽골 아이들에게 말타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에 밴 습관처럼 익숙한 일이다. mana 몽골들도 이렇게 야탁고 여자 남자 상관없이 여자애들이 잘해 남자애들이 잘해? 이쪽도 사운드 못해 이쪽도 사운드. 아참 아니까 이렇게 보러 없진 사운드.
너른 들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초원지대 바잉운주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디든 이러한 초원을 만날 수 있다. 정지 비행을 하다 갑자기 내려오는 녀석은 큰 말똥가리. 수리류에 속하는 맹금류로 말똥가리보다 덩치가 크고 용맹하다 하여 큰 말똥가리라 불린다. 녀석이 내려앉은 바위 끝에서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자 절벽 틈에 지어진 둥지 하나가 눈에 띈다. 네 마리의 새끼를 기르고 있는 큰 말똥가리의 둥지다. 먹이가 아쉬운 어린 새끼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어미를 재촉한다. 새끼를 4마리나 기른다는 것은 그만큼 먹잇감이 넉넉하다는 얘기. 사냥을 할 때는 대개 정지 비행을 하면서 먹이를 찾는다. 땅 아래 뭔가를 주시하고 있는 녀석. 큰 말똥가리와 같은 큰 새들이 하늘을 돌면 특히 긴장하는 동물이 있다. 바로 들판에서 살아가는 쥐들이다. 브란트 밭쥐는 큰 말똥가리가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 녀석들은 무리 생활을 하는 것으로 천적의 위협을 피해가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를 죽음의 순간, 한 녀석이 날카로운 경계음을 내면서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린다. 뒤이어 날아오르는 큰 말똥가리. 녀석의 날카로운 발톱엔 어김없이 쥐가 걸려들고 말았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는 한동안 주변을 경계한 다음에야 둥지로 들어간다. 어미가 오자 다시 칭얼거리는 녀석들. 한창 자라는 새끼들에게 작은 쥐 한 마리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새끼들만 남겨진 둥지 안에선 쟁탈전이 벌어졌다.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빼앗아 제 입에 넣는 치열한 시간. 한 입이라도 더 먹어야 한다는 생존의 본능만 있을 뿐이다. 큰 말똥가리는 어미 혼자 새끼를 키우진 않는다. 암수가 교대로 먹이를 물어나르고 둥지의 새끼들을 돌본다. 또다시 쥐 사냥에 나갔다 돌아온 큰 말똥가리. 새끼들이 어느 정도 배가 찼다고 여겨지면 그제야 어미도 한숨 돌리며 제 몫의 먹이를 뜯어먹는다.
큰 말똥가리 새끼들이 다 자라 제 어미처럼 날기까지는 보통 2~3달의 시간이 걸린다. 서툰 사냥 솜씨로 직접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몽골인들이 기르는 가축은 전체 인구보다도 훨씬 수가 많다. 대표적인 5가지 가축은 말과 소, 낙타, 그리고 양과 염소. 유목민들에겐 무엇보다 귀중한 재산이다. 촬영팀은 한 무리의 쌍봉 낙타를 만났다.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낙타들의 모습. 다리가 묶인 녀석은 사람을 향해 토악질을 해댄다. 짧은 여름 동안 초원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모든 일은 그에 알맞은 때가 있는 법. 낙타의 털을 깎는 건 역시 너무 일려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또요. 지금부터 뭐라 알아가고 한치 할 때도 있시대. 잘 답차. 따라서도. 낙타에게서 벗겨낸 털은 옷이나 카펫을 만드는 데 쓴다. 유목민들의 생존 문제는 전적으로 가축에게 달려있다. 초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축의 젖을 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일과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 토얀의 식구들도 마찬가지. 젖을 짜는 것은 대개 여자와 아이들의 몫이다. 집안의 맞이인 12살 토야. 초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제 몫의 일을 찾아 움직일 줄 안다. 이제 겨우 3살, 막내인 오인가는 혼자다. 밖에 혼자인 동생이 심심해 보였는지 오빠인 촐랑바이에르가 번쩍 하나 우리 안으로 넣어준다. 신이나 뛰어간 녀석은 잽싸게 염소뿔 하나를 움켜쥐고 안간 힘을 써본다. 하지만 염소도 버티기 한판. 막내에겐 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다 결국은 염소의 승. 몽골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축과 가족처럼 지낸다. 초원의 여름, 사람들은 가축의 젖을 가공한 흰 음식을 주로 먹는다. 반면 겨울에 먹는 것은 소나 양 등의 고기로 만든 붉은 음식이다. 흰 음식은 아롤, 우름, 바슬락, 아이락 등이다. 질이 좋은 젖일수록 오래 두고 먹기 위해 건조시킨다. За ерөнхийдөө цагаан идэгээл төлөө хэрэглэнэ. Яг үйл авсан борцморцтойгоо. Одоо баяраас хойш болохоор бас хооны мань муулчихдээ. Одоо энэ эмэгтэй хүмүүс ингээд ер нь юу ямар ажил хийх юм бол гинэ. За эмэгтэй хүмүүс гэхээр өглөө хамгаан эрт туусна тэрч мэдээж. Цагаа чанаж хүн амтны юугаан унд хоолнд бэлтгэж ундаа бэлтгэж тавиад одоо хөрөнгө намаалаа саана үнэ малаас ирэхдээ сүүсэл ажиллаж
ажиллаад дараа нь болохоор нарийн малуудаа хонь ямаага үдэн үед авчирсан. Тэгэхээр бүхэл одоо тэр цагаан эдэмдээ боловсруулах юм а тэр эмэгтэй хүн л хийнэ. Орон хамгаан сүүл унтан нэг л хамгаан эрт болсон л одоо тэр. 저녁 무렵 촐랑바이에르가 염소와 양을 이끌고 나왔다. 물을 먹이기 위해서다. 유목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양한테 물 주러 매일 와 이렇게? өдөр болгоё гэдэг юм уу? 양한테 물 주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에 집에서 일하는 게? Хоноо ямар утгаас өөр ямар ажил хийдэг юм санаа. Гэртээ. Гэрийн бүх юм хийдэг. 가축에게 먼저 물을 먹인 뒤 누나와 함께 물을 깃는 촐랑바이에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몽골의 초원에서 우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초원의 게르에서는 말린 소똥을 연료로 사용해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한다. 금방 타버리는 단점은 있지만 연기가 없이 깨끗하고 화력도 좋다. 아이들이 집안일을 돕는 사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한다. 우리네의 칼국수와 비슷한 랍샤.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살림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7 식구가 매 끼 감사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말려둔 고기를 끓인 물에 밀가루 반죽 썬 것을 넣는다. 음식의 맛을 내는 데는 소금 이외에 다른 조미료를 더하지 않는다. 몽골인들은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 땅은 넓지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넓은 초원에서의 삶은 사람에 대한 정을 각별하게 만들었다. 랍샤가 먹기 좋게 끓었다. 안주인은 음식을 하면 집안에서 가장 연장자인 남자가 먼저 먹도록 한다.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의 내부. 중앙에 놓인 화로는 공간을 남자 여자로 구분짓는다. 남쪽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인 동쪽은 부엌 살림을 들여놓는 여자의 공간. 서쪽인 남자의 공간엔 안장이나 말고삐, 제갈 등을 보관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이 흘러간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면 특별한 향기가 코끝으로 전해진다. 초원에서 자라는 식물 중에는 허브가 많기 때문이다. 풀들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일명 우는 토끼라 불리는 생토끼가 내는 소리다.
짧은 귀 때문에 쥐처럼 보인다고 하여 쥐토끼라고도 불린다. 쥐나 토끼 등과 같은 설치류들은 초원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근본이다. 초식동물이 있는 곳엔 이들을 먹는 육식동물이 있게 마련. 육식동물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보통 타르박 굴을 이용해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는 코상여우. 녀석들의 흔적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그 타르박 빈 굴을 그 확장해가지고 자기 보금자리를 만든 거죠. 이 코상여우가 그러면은 저기 그냥 우리 보통 붉은 여우랑 차이점이 뭔가 이게? 일단 뭐 체형적으로 크기 차이가 있는데 코상여우가 더 작고 건조지대 또는 사막형 그 여우죠. 그러니까 산림지대에서는 살지 않고 거기는 붉은 여우가 살고 이 초원지대라든가 아니면 사막지대에 사는 전형적인 그 건조지대 여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더 작고 수분 요구량도 적고 물을 거의 안 마시고도 살 수 있고, 즉 사냥한 쥐의 그 체액만으로도 살 수 있고. 촬영팀이 자리를 비우자 하나 둘 굴 속에서 나오는 코상여우 새끼들. 어미는 먹이를 줄 때 외에는 새끼들과 같이 굴 속에 있지 않는다. 공을 튀기듯 홀짝 뛰는 것은 사냥의 기본 동작. 어미젖을 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녀석들은 진작부터 사냥 연습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서식했던 붉은 여우와 달리 코삭여우는 꼬리 끝과 중간의 검은색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여우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 반면에 별난 호기심도 많다. 굴 주변에 핀 노란 꽃을 이리저리 살피며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노는 모습을 관찰하다 보면 교미를 시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교미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위 행동이라 불리는 이것은 새끼들 간의 서열을 정하면서 자신이 보다 강한 존재임을 확인시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다. 어미 여우가 경계음을 보낸다. 새끼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굴로 들어가라는 신호다. 불안한 듯 촬영 카메라 쪽을 응시하며 굴 쪽으로 다가가는 어미 여우. 이때 갑자기 새끼 한 마리가 따라 뛴다. 어미를 걱정시킨 건 바로 이 녀석. 몇 번의 재촉 끝에 새끼는 그제야 굴로 들어간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두 굴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어미 여우는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어미 여우는 쥐를 한 마리 사냥했다. 녀석이 먹이를 물고 찾아간 곳은 제 새끼들이 숨어있는 굴.
어미 여우는 들어갔던 모습 그대로 쥐를 입에 문 채 금세 나왔다. 그리고는 잽싸게 달려가 먹잇감을 땅속에 묻어버린다. 먹잇감을 입에 넣어주지 않고 새끼들이 직접 찾아 먹도록 하려는 것이다. 어미가 풍기고 간 쥐 냄새를 찾아 굴 밖으로 나온 새끼들. 여우는 시각은 예민하다 할 수 없지만 청각과 후각은 잘 발달돼 있다. 녀석은 별로 어렵지 않게 어미의 숙제를 풀어냈다. 먹이를 위로 던지면서 즐겁게 사냥 연습을 한다. 먹이를 뺏기라도 하려는 듯 다른 여우들이 다가서자 눈치를 살피던 녀석은 잽싸게 자리를 피한다. 이럴 땐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치우는 게 상책이다. 부드러운 털과 퉁퉁한 몸집으로 인기가 좋은 타르박은 몽골인들이 즐겨하는 사냥감이다. 녀석들은 호기심 때문에 죽는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확인하려 든다. 이런 성질을 아는 사람들이 그 못 말리는 호기심을 자극해 사냥을 한다. 멀리서도 잘 보이는 하얀색 옷으로 갈아입는다. 토끼나 여우의 귀가 달린 모자를 쓰고 흰 말의 꼬리나 야크의 털로 만든 놀이개를 흔들면서 타르박을 향해 천천히 뛰어간다. 뛰어가다 멈추고 다시 뛰어가다 멈추기를 반복. 타르박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가까이 다가간다. 다가오는 하얀 물체가 무엇일까? 타르박은 어김없이 고개를 내밀고 관심을 보인다. 코앞까지 접근한 것이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녀석. 결국 그렇게 굴 밖을 나서면 잡히는 것이다. Махын эднэ. Тэгээд арсын бэлтгэл тушааж одоо экспорт л гарч ирсэн. Юу малгай эдэн хийж юмс арсаар нь жилэтг мэлэтг юм дээр юм хийж юмс. Шүүп мөн битнес эмхтэй өгнө. Тийм гоёлын явцмцл ийдэг. Гоёл малгайлгад идэг ус. 타르박으로 만드는 버덕은 몽골 최고의 요리로 꼽힌다. 녀석의 가죽 안에 돌과 야채 등을 넣고 구워낸다. 뱃속에 넣은 돌을 꺼내 만지면 건강해진다고 한다. 버덕이 특히 맛이 좋을 때는 가을. 곧 동면에 들어갈 타르박이 최고로 살이 오르는 시기다. 6월의 푸른 초원에서 다시 만난 차강제르, 몽골 가젤. 큰 무리를 이루던 녀석들은 여름이면 몇십 마리의 작은 무리로 분산된다. 새끼를 낳을 시기가 되면서 암수가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이다.
2월에서 8월 사이 몽골의 여름은 연 강수량의 7~80%가 집중된다. 특히 7월은 연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다. 안개비에 쌓인 초원의 작은 바위산에서 아르갈리 사냥의 모습을 드러낸다. 늑대와 사람에게 동시에 사냥을 당하면서 좀처럼 보기 어려워진 동물이다. 초원지대라고는 해도 중간중간에 작은 바위산들이 있다. 아르갈리 사냥은 이러한 바위산에서 살아간다. 녀석들을 보았던 바위산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얼마 안가 발견된 아르갈리 사냥의 사체. 죽은 지 한 달 내외로 추정된다. 초원의 모든 동물들이 뜯어먹은 듯 뼈만 앙상하다. 머리뿔이 없었다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 Энэ бол чон өгсөн чон байсан болохоор энэ одоо сэг нь одоо ингэ шинэ байна. Өшөө энийг бол нэг чон барихгүй хоёр юм уу гурван чон байсан байгаа. Энэ бол хэртэй их чадaltaй хайхтрамт. Энэ тэгээд энэ бол одоо ганц чон бол энийг бол яагаад барьж чадахгүй. Ингээд хавар ингээд жоохон тамир мууцсан амтны тамир мууцсан үед нь барьж байгаа. Тэрнээс энэ таргалцсан үедээ бол энэ чонд бол баригдаж байхгүй. Энэ ясын тэр даах энийг даахгүй даасан ясаад энэ идчихсэн байгаа шүү дээ. Нарийнх ястайг ингээд нарийн ясууд нь бүдүү ясууд ингээд идэх чадахгүй шүү дээ. Одоо махтай ясыг нэг сайн мөлдсөн байна. 아르갈리 사냥의 사체 근처에서 뼈가 섞여 있는 배설물이 발견됐다. 뼈까지 씹어먹는 녀석은 늑대뿐이다. жоохон тамир мууцаа болчихсон араа би зүхтаач чадахгүй би жижиг юм уу. Тэгээд чон бол энэ өвчтэй амтныг бол иддэг. Энэ бол тийм учраас одоо малын өвчин энэ төр гарах бол эрс байгаа гэдэг чоныг бас тийг хамаагүй алдгүй. 몽골에서도 늑대를 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늑대굴을 찾아보기로 한 촬영팀. 몽골인들 사이에는 용감한 사람이 늑대를 본다는 말이 있다. 가축을 위협하는 해수이기도 하지만 늑대를 보면 운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은 늑대에 대해 예민하면서도 관심이 많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늑대굴. 굴 안은 텅 비어 있다. 그걸 끌고 올 수는 없으니까. 다리만? 사람들의 관리가 소홀한 말을 공격해 잡아먹은 흔적은 남아 있다. 잡아먹은 것 같은데? 응, 잡아먹은. 그래? Бэлтрэг 벨트를 энэ дээр ингээ нарлаа хийдэг гэсэн. Тэгээд 장난쳤다. хүн ихээр тухтаад хүндээ орцоод тэр нүгүүгээ тавьчихваа. 촬영팀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늑대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제 영역에 대한 집착이 강해 녀석들은 다시 올지도 모른다. 거친 바람과 함께 초원엔 또다시 밤이 밀려든다. 어둠은 늑대에게 자유로운 공간. 녀석은 밤이 깊어서야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늑대.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녀석은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사라져갔다.
얼핏 큰 개 정도로 보이는 늑대. 쫑긋 세운 귀와 아래로 내려진 꼬리, 그리고 꼬리 끝에 검은색이 늑대의 특징이다. 녀석들의 부드러운 겨울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 때문에 사냥에 집중되면서 녀석들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때 들고 хятад бэлэн худалдаад авчдаг. Нэг чоныг одоо 180 юм уу 250 мянгаар худалдаад авчдаг. 250 мянгаа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했던 민족답게 몽골인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서 특히 아끼는 것이 바로 말이다. 촬영팀은 초원을 지나는 길에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녀석들은 주인이 탔어도 성난 듯이 날뛴다. 몽골의 말은 서양의 말보다는 작지만 지구력이 강하고 병에도 강해 거칠고 황량한 몽골에서의 삶에 알맞은 녀석이다. 산중턱에 보이는 녀석들은 세계 유일의 야생마 타키. 짱짱한 체구에 언제나 빳빳하게 선 갈기가 인상적이다. 서식지 파괴와 밀렵으로 1969년 고비에서 발견된 것이 마지막 야생의 모습이다. (1992년)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타키의 복원이 시작됐다. 현재는 푸스타인누르 자연보호구역과 고비에 약 600여 마리가 살아간다. 15 байж байгаа тэр нь 5 удаагийн тээвэрлэлээр нийт 70 гаруй дахин ирсэн. Тэгээ тэрнээс одоо яг энд ирээд төрсөн дахиуд одоо 80% нийтэлж байна. 한 종이 야생의 세계에서 사라져가기 전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 당연한 이치를 타키는 보여주고 있다. 사람도 자연도 최고의 풍요와 여유를 만끽하는 여름의 몽골. 7월 초 몽골 전역에서는 나담이 열린다. 축제라는 뜻의 나담은 가장 좋은 계절의 정점에 열린다. 나담과 함께 여름이 가고 있다.